자, 지질시대 기후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알지?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요렇게 한다음에 각 이제 그 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캄, 오실대, 석패. 그렇지? 투지백, 팔레오사. 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생대에서는 빙하기가 없었다. 아까도 문제 풀면서 잠깐 했었지. 빙하기가 없었다. 그러면 뭐야?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신생대는 빙하기가 있었다는 거야. 빙하기. 알지? 그래서 전체, 중생들 제한 전 지질 동안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빙하기를 어떻게 파악하냐? 기온이 뚝 떨어지는 지점. 자, 바로 여기가, 알죠?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 자, 여기도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기는, 자, 17도니까 빙하가 생길 만큼, 빙하기라고 할 만큼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생대하고, 자, 신생대도 앞에 팔레오기 초반, 중간까지는, 팔레오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온난했다라는 거야. 온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가 한랭이라고 해서 여기는 빙하가 있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여기는 빙하기가 왔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온난했어. 전체적으로는 온난했는데, 자,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고, 고생대하고 신생대 때는, 자, 이 빙하기가 왔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온난한 것은 어디야? 중생대가 돼. 그리고 꼭 기억해제 0, 6.6, 2.5, 5.4, 5억 4천, 2억 5천, 그 다음에 0.6, 6,600. 요거 꼭 숫자 외워놓고. 이제. 그리고 현재도 빙하기에 좀 속해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뭐라고 그래? 자,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잖아. 그러면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자, 요 사이를 뭐라 부른다? 간빙기. 자, 이 용어적인 것들 구분 잘해도. 그래서 간빙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그럼 요 간빙기가 자,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신생대 때. 신생대 때. 알지? 신생대. 왜냐면 신생대 때는 빙하기가 여러 번 있잖아. 붙어서 막 반복이 돼. 그래서 지금은 간빙기 시대야. 간빙기.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또 빙하기가 오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됐네. 예. 그래서 요 그래프, 요 그림 모양 잘 봐두고, 그래서 항상 기억해.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어서 가장 온난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온난했지만, 나머지 시대는 뭐야? 빙하기가 존재한다. 성캄브리아기, 고생대, 신생대 때는 빙하기가 존재했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어. 그래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기 때문에, 요거 잘 봐야 돼. 그리고, 빙하기, 여기 한량하지만은 여기가 빙하기라고 할 만큼의 온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 온난했지만 약간은 좀 차가운 찬 기간이 있긴 했지만 빙하기라고까지 하지 않는다. 그렇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지질시대 다 구분했고 지질시대 길이까지 했지. 자, 이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와우. 여기 잘 봐야 된다. 이제 여기. 왜냐면 여기가 이제 앞에 그거랑 같이 묶어가지고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일단은 시생 누대하고 원생 누대가 있어. 알지? 그래서 C1. 그 다음에 고생대부터 뭐야? 현생 누대. 알지? 그래서 시생 누대, 원생 누대, 현생 누대. 근데 성캄브리아기는 시생 누대하고 원생 누대로 구분해. 그래서 C1. C1 섭서. C1. 자, 일단 성캄브리아는 진짜로 지금도 했을 때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화석이 없어요. 화석이 거의 없어요. 자, 그 화석이 거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야.
일단 생물 자체가 많지 않았고, 알지?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는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생물종의 자체가 적었고요. 자, 생물종의 자체가 적었고, 그 다음 뭐냐면은 이게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어떻게 돼? 매립이 되고 퇴적이 되고 압력을 받아서 화석과 작용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융기로 올라와야 우리가 화석을 발견할 수 있거든. 자, 근데 얘는 워낙 오래된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시기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설령 화석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화석은 소실되었을 거다. 그치?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없는 이유는 뭐다? 첫 번째, 생물종의 수가, 생물 자체가 적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지각 변동을 받아가지고 화석 자체가 소실이 됐다. 그래서 화석이 있어도 화석 자체가 소실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그래도 화석이라는 형태로 해서 두 가지는 나와요.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요 두 개는 있어요. 자, 먼저 자, 시색누대. 자, 이게 원시 지구가 만들어져. 그래서 원시 지구는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였단 말이야.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자, 왜냐면 자꾸 이제 작은 소행성이라든가 운석들하고 충돌하면서 계속 이제 그 발생한 열에 의해서 뜨거워졌거든. 근데 이제 이러한 운석이나 소행성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이제 천천히 식겠지. 그치? 천천히 식으면서 수증기 형태의 물은 액체 상태 물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알지? 식으면서 마그마가 식으면서 자, 지표면으로 올라오면 지각이 되는 거고요. 자, 그게 물로 잠기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각과 바다가 생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은 아주 뭔지 모르겠지만 생기자마자 최초의 생명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을 때, 그 시색누대에서는 자, 최초의 생명체가 나온다. 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이 되고, 자, 얘네들은 있잖아. 우리가 원핵 생명체, 원핵 세포고, 자, 단세포가 되면서, 자,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하냐?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자, 원핵은 세포 핵이 없는 걸 얘기할 거야. 알지? 자, 세포 핵이 없는 세포, 그리고 단세포 생명체, 그 다음 이제 무산소 호흡.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을 하다 보니까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많아져.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유기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자, 바닷속에 있는 유기물의 양이 자, 이 유기물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생명체는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산소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고 하고, 산소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를 무산소 호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하게 되니까, 자, 이 유기물을 분해하면 물과 CO2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대기 중에 CO2는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자, 바닷속에 있는 유기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 자, 그러다가 광합성하는 세균이 나와. 자, 체크. 자, 광합성하는 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또는 남세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 그 얘네들은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산소 기체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나게 됐을 때 이렇게 번영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광합성 세균인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야. 만약 얘네들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응? 그딱 광합세균이 이때 딱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얘네들의 흔적이 발견됐거든. 흔적이 발견돼. 흔적이 발견.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래.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얕은 바다에서 요 사이아노박테리아가 퇴적이 되는 거야. 퇴적물 속에. 그래서 퇴적되면서 이 퇴적층이 만들어지지. 근데 퇴적층을 보니까 이게 사이아노박테리아, 즉 남세균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왜냐면 우리 과학기술 발달하니까 연도 측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연도 측정했더니, 야, 이거 성캄브리아 시대네? 이때 생명체가 나왔고, 그래서 얘 특징을 보니까 유기물이 막 이거 광합성하는 세균이네? 자, 이런 걸 찾아낸 거지. 그래서 요런 스트로마톨라이트, 알지? 그래서 시생누대, 최초의 생명체, 그리고 광합성 세균,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그러면서 자, 요게 되니까 어떻게 돼? 광합성이니까 산소가 많아지지.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시생하고 원생을 나눌 때 바로 이제 요 사이아노박테리아, 즉 남세균을 기준할 거야. 그래서 남세균이 딱 생성이 됐을 때까지 요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세균 다음에 남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뭐가 많아지냐? 광합성하니까 대기 중에 뭐야? 산소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산소의 양이 증가하니까 이제 뭐냐면은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 호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호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많았어요. 그거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질 정도로 박테리아가 많았어요. 아니 이제 점점 오랜 기간, 이게 지금 거의 10억 년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누적이 됐겠어. 그치? 그래서 세포호흡하는, 자,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무산소호흡하고 차이는 뭐냐? 에너지를 무산소호흡보다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세포호흡이야. 그러니까 이 세포호흡 때문에 다세포 생명체가 나오고, 알지?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다세포 생명체는 세포핵을 가지는 진핵 세포다. 그래서 원핵은 세포핵이 없는 거예요. 진핵은 자, 세포핵이 존재하는 것을 세포핵을 가지고 있는 걸 진핵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세포 생명체, 진핵 세포인 다세포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얘네들의 화석군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 뭐라 불러?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알겠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뭐가요? 다세포 생물체의 화석군.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 원시적인 다세포 생명체가 나오는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에디아카라, 여기 에디아카라 지역이야. 에디아카라 지역에 다세포 생명체의 화석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야. 여기 에디아카라 지역에서 발견된 동물군 화석이다.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이 돼 있네. 자, 지금부터 약 6.7억 년 전. 그렇지? 그러니까는 성캄브리아 좀 이제 후기가 되겠지. 왜냐면 5억 4천 년까지, 그때부터 이제 고생대 시작이니까. 그래서 약 6.7억 년 전에, 즉 원생 누대 후기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그 다세포 생명체인데, 일단은 무척추 동물이야. 자, 미리 얘기할게요. 최초의 척추 동물이 뭘까? 물고기. 그렇지, 어류단 말이야. 근데 이 최초의 동물인 어류는 고생대 때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세포 생명체라고 했을 때는, 자, 얘는 뭐냐면은 무척추 동물이야. 그래서
해파리라든가 벌레라든가 해면 동물 같은 자 이러한 골격이나 껍데기가 없는 흔적 화석 이걸 우리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니? 네. 그래서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우리가 시생 누대, 원생 누대 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시생 누대에서는 자 최초의 생명체 남세포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원생 누대는 어떻게 돼? 다세포 생명체 그래서 에디아카다 동물군 그리고 무척추 알겠지? 그러면 계속해서 공기 중에 이제 뭐가 많아져? 산소가 많아질 거야 알겠지? 계속 이제 남세균에 의해서 계속해서 뭐야?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생대로 넘어갑니다. 고생대 자 이제 현생 누대가 시작이 될 거야. 현생 누대. 자 고생대. 자 일단 환경은 이제 기후부터 보자.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지질 시대에서는 전체적으로 온난해. 네. 그래서 대체로 온난한다. 네. 근데 오르도 비스기 말하고 석탄기 말에 두 번의 빙하기가 온다. 알죠? 오르로 비스기, 석탄기 말에 두 번의 빙하기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이 고생대 말기에 자, 꼭 기억해야죠. 초대륙이라고 그래. 판기야. 여러 대륙이 뭉쳐서 초대륙인 판기아가 만들어지면서 알지? 판기아가 만들어지면서 대멸종이 일어나요. 대멸종이 5번 있거든.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멸종이 여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페름기 대멸종에서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대륙들이 합쳐지잖아. 자 고생대 때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고생대 때는 대부분이 이제 바다 생명체가 많고 자 고생대 중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육상 생명체가 실루리아기에서 이제 육상 식물이 출현하게 된단 말이야. 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양서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육지 쪽으로 이제 생물들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말기에 이제 판기아가 만들어지니까 대륙이 합쳐지잖아. 그러니까 대륙이 합쳐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 대륙이 합쳐지면서 해안선의 면적이 줄어들어. 해안선의 면적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얕고 따뜻한 바다에 있던 생물들의 거주하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지. 맞지? 거주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요때, 이제 판게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시베리아 지역, 그쪽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 대규모의 화산활동이 일어나. 몇백만 년 동안. 예. 몇백만 년 동안 화산활동이 일어나. 자, 그러니까 화산활동하면서 대기 중에 여러 가지 화산 기체들이 막 나오고, 자, 지구 온난화가 이제 따뜻해지는 거야. 따뜻해지면은 그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거의 96% 이상이 멸종해요. 완전 대멸종이고, 자, 육지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데 이게 대륙이니까 바다 쪽에는 그래도 물하고 접하니까는 좀 습하겠지. 근데 중심부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건조해져요. 사막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에서 기온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육상 생명체 80% 이상이 대멸종합니다. 이걸 우리가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요렇게 네, 그래서 말기에는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서 페름기 대멸종이 나타난다. 알겠지? 그리고 고생대 때는 이 산소가 이제 계속 성캄브리아의 산소가 계속 누적이 되잖아. 그러니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산소가 바닷속에 이제 막 녹아 들어가. 그래서 바다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 물론 이 산소가 생기면서 한 번의 격변이 일어나요. 자, 왜냐면 산소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는 산소하고 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 녹아.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때 산소가 들어오면서 무산소 호흡하는 많은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꽤 많은 생명체들이 거의 다 멸종을 해요. 근데 우리 이걸 대멸종이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이거를 대체하는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는 어류들, 바닷속 그러니까 그 바다 생명체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 생물이, 즉 유산소 호흡하는 해양 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치? 네. 그래서 유산소 호흡하는 생물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이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어류. 자, 여기 뭐다? 척추. 최초의 척추. 맞지? 네. 그래서 어류가 나타나면서 어류가 번성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되지 않아? 왜냐면 이게 출현하고 번성은 다른 거야. 즉 중생대 때 번성했다면 출현은 그 앞에 고생대 때 출현하는 거야. 예. 자, 번성 시기하고 출현 시기는 다르단 말이야. 왜냐하면 출현하고 번성한 거는 출현하고 번성은 달라. 고생대 때 출현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타났다면 그 다음에 중생대 때 번성하는 거야. 보통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파충류가 여기에 해당이 돼. 그리고 거시식물이 여기에 해당이 돼. 다른 건도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봐. 그래서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은 고생대 때 처음 나타나. 그리고 번성은 중생대 때. 알지? 그러면 포유류하고 자, 속시식물은 처음에 언제 나타날까? 자, 그럼 얘네들 언제 번성하냐? 신생대 때 번성하거든. 그럼 언제 출현이 돼? 중생대 때란 말이야. 그래서 출현과 번성은 다르다는 거. 자, 꼭 기억해라. 알지? 출현과 번성은 다르다. 알지? 그래서 양서류가 출현이 됐고요. 자, 번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충류, 고생대 때 출현이 돼요. 예. 그리고 중생대 때 번성이 되고요. 예. 자,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출현해서 번성하고, 그래서 이 양치식물이 최초의 육상식물이에요. 알지? 최초의 육상식물, 양치식물. 알지? 그래서, 자, 여기에 번성하고, 자, 거시식물이 출현이 됐다. 그럼 얘는 언제 번성한다? 고생대 때 출현했으니까, 번성은 중생대. 다음. 자, 파충류도 고생대 때 출현했잖아. 예. 번성은 고생대 때 출현했잖아, 파충류. 번성은 그 다음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출연하고 번성하고 같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있죠? 그것도 있어요. 있잖아. 양치식물 출현해서 번성하잖아. 그치? 예. 자, 어류가 출현하고 번성하잖아. 양서류가 출현하고 번성하잖아.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갑시다. 세부적으로. 와우. 자, 고생대 캄 오실 때 석패라고 그랬죠. 그치? 예. 캄 오실 때 석패. 자, 캄브리아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대가 캄브리아기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고생대 이전은 캄브리아기 이전이라고 해서 앞선자 써서 선캄브리아기,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자, 삼엽충, 완종류들
등 무척추 동물이 나타나면서 번성하는데, 자, 특히 삼엽충 있지? 네. 삼엽충은 고생대 전체 기관에서 번성이 된다. 어허. 그래서 삼엽충은 고생대 전체. 그래서 삼엽충은 고생대 전체 기관에 번성이 된다. 그래서 캄브리아기에는 삼엽충 완종류가 번성이 있고, 무척추 동물. 그래서 무척추 동물이야. 자, 오드로비스기. 오, 잘 봐라. 삼엽충 당연히 번성하겠지. 그치? 자, 얘네도 이제 뭐, 그래서 필석 나오고요. 오드로비스기. 필석은 오드로비스기부터. 그래서 동물이에요? 아니, 화석. 아, 동물이지. 동물 화석이지. 자, 필석이라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산호, 그리고 나서 최초의 척추 동물인 어류가 출현해요. 언제? 오드로비스기. 어류가 출현한다. 있지? 그래서, 자, 우리가 오드로비스기 하게 되면 뭐다? 아, 어류의 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실루리아기, 필석류, 산호, 완종류 그냥 계속 번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갑주어 체크. 그래서 갑주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번성해요. 근데 갑주어는 대봉기까지야. 굉장히 짧어.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오랜 시기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의 환경은 굉장히 급격하거든. 야, 우리 인류만 해도 몇백만 년이야. 그치? 몇백만 년이야. 근데 여기는 상상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가, 우리는 지금 심플하게 정리하는 거지만, 그치? 심플하게 정리한 거지만,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거야.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실루리아기에서 갑주어가 번성이 됐고, 얘는 대봉기까지. 그래서 대봉기에도 갑주어가 되는데, 자, 이 뭐냐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점점 많아지잖아. 그러면 자, 이 산소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받으면 산소 원자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 쪼개진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랑 다시 반응해서 오존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오존이 조금씩 성캄브리아 시대, 자, 어떻게 돼? 광합성 세균, 남세균이 오면서부터 공기 중에 얘가 조금씩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량 이상 하면서 얘네들이 뭘 형성하냐면은 오존층을 형성해. 그래서 이 오존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이 바로 실루리아기입니다. 그러면 이 오존층은 무슨 역할을 하냐? 태양으로부터는 유해 자외선. 자, 자외선이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어. 자외선 A, B, C. 자, 그러면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벽을 파괴하는 거야. 살균할 때 쓰이는 거고. 자, 우리 이제 그 자외선을 오랫동안 받으면은 피부병, 피부암이 생긴다고 하지. 그게 바로 자외선 B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탠한다고 하잖아. 피부를 태우는 게 바로 자외선 C야. 그러면 선탠에도 피부랑 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 괜찮아. 아, 그래요? 근데 바닷가 가게 되면 C하고 자외선 B도 같이 온단 말이야. 특히 자외선 A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면 얘는 살균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서 유해 자외선 A, B를 오존이 차단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지표면에는 유해 자외선이 도달하지 않지.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육상식물, 뭐다? 양치식물이 출현하는 거야. 그래서 육상생명체는 식물부터 먼저 시작이야. 그래서 양치식물이 올라가고, 자, 그리고 나서 대봉기에서 어떻게 돼? 양서류가 이제 나타나면서 최초의 육상동물은 양서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이 대봉기에서는 어류가 굉장히 번성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아, 이거 언제 다 외우냐, 이거. 자, 그런데,
석탄기가 딱 되면서 이 갑주가 이제 멸종이 돼. 알지? 멸종이 되고, 자, 필석은, 자, 오드로비스기하고 해서, 오드로비스기에서 어디까지? 자, 실루리아기까지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갑조는 실루리아기에서 대봉기까지. 자, 삼엽충은 모든 고생대 때 다 생긴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석탄기, 그리고 이제 우리 폐륜기도 이제, 말하고 나머지 폐륜기로 좀 구분할 거야. 알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뭐 계속 번족해하고, 그래서 두 종류, 완종류, 이건 우리 조개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조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번성하냐면 방추층이 나타나면서 번성해. 푸줄리나. 그래서, 자, 갑조가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방추층이야. 알지? 그래서 석패. 방추층 또는 푸줄리나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자, 석탄기가 뭐냐면은, 이때 이제 양치식물이 엄청나게, 이때까지 양치식물이 이제 어떻게 번성할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양치식물 하게 되면은 거의 지금 우리 수풀림을 이룰 만큼의 굉장히 번성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지각 변동을 받아가지고 이 양치식물 수풀림이 매물이 돼요. 매몰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탄층이에요. 이게 바로 석탄기야. 그치? 네. 그래서 양치식물이 매몰돼서 석탄층이 만다. 석탄이 만들. 그래서 석탄기라고 하는 거야, 석탄기. 그치? 석탄기. 그리고, 자, 이 석탄기에서 뭐가 출현이 돼? 파충류가 출현이 됩니다. 고생대 말. 동물은 석탄이 안 돼요. 안 돼. 아, 식물만. 석탄은 식물이. 석탄은 식물이. 차이는 뭐냐면은 식물의 유기물, 세포는 조금 단단해. 그래서 얘네들이 퇴적이 됐고 열과 압력을 받아도 자,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 액체나 기체로 변하진 않아. 근데 이제 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뭐 동물의 사체라든가 여러 가지 유기물, 그리고 이제 뭐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이 이제 화석이 되면서 이제 연료로 바뀔 때 액체나 기체 형태로 많이 바뀌어. 그래서 액체나 기체로 많이 바뀌어.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식물. 알지? 그래서 그리고 자, 파충류는 석탄기에서 중기 석탄기에서 출현이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폐륜기 말. 자, 굉장히 중요하지? 자, 폐륜기 말에 뭐가 나타난다? 거시식물. 거시식물. 자, 거시하고 속시식물은 어떻게 구분해? 씨앗이 과일이나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속씨야. 자, 씨앗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 거시. 그치, 거시야. 그래서 은행, 소철, 이런 것들 이제 거시식물이. 그래서 거시식물도 먼저 출현해. 은행 속시 아니에요? 거시. 과육 안에 씨가 있잖아요. 거시야, 거시. 그래요? 그래서 거시식물이 출현이 돼. 거시식물.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의 출현을 보게 되면 자, 고중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자, 번성하고 출현을 봤을 때 자, 양치식물이 번성하고요. 출현은 거시. 자, 거시식물이 번성하고요. 출현이 속시. 자, 속시식물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알지? 예. 자, 그리고 폐륜기 말에 뭐가 만들어져? 판게야. 그래서 판게야, 초대륙이 만들어지면서 자, 우리가 얘기하는 고생대 표준 화석들은 자, 대부분 다 삼엽충이고, 그래서 삼엽충은 요 폐륜기 말에서 캄브리아에서 생성됐다가 번성하면서 끝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삼엽충 화석이 제일 많이 발견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 우리나라야. 뭐요? 예? 삼엽충 화석이 제일 많이 발견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래서 삼엽충에 대해서 삼엽충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 자, 네이버나 이런 데 딱 쳐가지고서 이제 삼엽충 화석하게 되면 이제 팔어. 너무 많으니까. 싸게 팔어. 나도 이제. 우리나라 엄청 많이 발견돼.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 그래서 페룬기 말, 자, 판교에서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페룬기 대멸종. 알지? 그래서 해양 생물의 90% 거의 한 96, 98%가 멸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소철은 소나무 할아버지예요. 아니, 몰라. 난 식물 전공 안 했어. 난 미생물 전공했어, 미생물. 소철. 자, 이게 이제 고생대. 어우씨, 되게 많아, 그치? 왜냐면 통합에서는 대략적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기를 나누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고생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했지. 캄, 오, 실, 대, 석패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원은 구분한다는 거지. 중생대 갑시다. 자, 중생대는 약 2억 5천 년 전부터 6,600만 년 사이. 알지? 자, 일단 우리가 중생대일 때 가장 큰 특징은 빙하기가 없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난해졌다. 온난하다. 자, 빙하기가 없다. 자, 다음에 고생대 말에, 자, 페룬기 말에 이제 판기아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대멸종이 한번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중생대가 되면서 다시 판기아가 분리가 돼요. 자, 분리가 되면서 대륙이 이동하고요. 바다가 생기겠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붙었다가 벌어지면서 여기에 대서양이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인도양이 형성이 되는 거야. 맞지? 여기는 어차피 태평양이니까 상관없겠지. 그래서 대서양과 그 다음에 인도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알겠지?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다양한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했었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되고. 자, 이게 생물종이 대멸종하게 되잖아. 그럼 다시 이제 새로운 생물종이 또 다른 형태 생물종이 번성하게 돼. 그래서 고생대 말에 이제 페룬기 대멸종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다양한 생물종이 나타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파충류예요, 파충류. 알지? 그래서 고생대 때 파충류가, 자, 페룬기 말에 파충류가 아니지. 석탄기 말에 파충류가 생기지. 맞니? 페룬기 말에는 거시식물이 출현이 되고, 페룬기 말에는 파충류가 출현이 돼. 근데 이때 출현된 파충류는 작은 크기의 파충류야. 작은 크기. 알지? 그래서 작은 크기의 파충류가 이제 출현이 됐다가 이제 중생대가 되면서 대륙이 이제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제 이 건조했던 대륙에서 이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제 온난하고 습한 형태가 되면서 이제 수풀림을 많이 형성하고요. 알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초원에서 먹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큰 형태의 공룡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트라이아스, 쥐라기, 백악기, 트지백. 알지?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자, 뭐야? 암모나이트와 공룡. 알죠? 그래서 암모나이트와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번성하면서, 자, 원시 포유류가 출현합니다. 체크. 그렇지? 예. 자, 원시 포유류가 출현하게 돼. 근데 이때 이제 이 원시 포유류인데, 포유류는 번성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 왜냐면 이 원시 포유류는 공룡의 먹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작은 크기의 포유류 형태로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파충류가 트라이아스기부터 번성해요. 그래서 공룡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고, 암모나이트도 중생대 때 다 있어.
알지? 물론 중생대 초반에 약간의 대멸종이 있어.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초반에는 약간 대멸종이 존재해. 그래서 약간의 이제 요거는 이제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멸종이 되는 거야. 대멸종이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그 대멸종 이후에 이제 큰 크기의 공룡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바로 공룡, 암모나이트, 중공암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 자, 그러니까 고생대 때의 표준화석은 시기별로 다르다, 그치?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외워놓고 있어야 되지만 중생대 때 표준화석은 그냥 중생대 기간에 다 되고, 물론 공룡도 여기서 여기 있지만은 트라이아스기에 생존했던 공룡과 쥐라기에 생존했던 공룡, 백악기 때 살았던 공룡의 종류가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뭐 티아로사우루스 막 이런 공룡들 있잖아. 근데 실제로 그것은 백악기 공룡이었어. 그래서 영화 제목을 잘못 진 거야. 쥐라기 공원이 아니라 백악기 공원이 됐어야 돼. 원래 이제 그런 거였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번성합니다. 거시식물은 언제 출현했어? 페룬기 말. 알겠지? 자, 페룬기 말기에 거시식물이 출현이 됐다가 이제 트라이아스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거시식물이 번성하면서 이 공룡도 초식 공룡, 육식 공룡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 조개류인 암모나이트가 크게 번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쥐라기야. 육지에서는 공룡, 그래서 큰 크기의 거대 공룡들이 막 나타나면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자, 뭐가 나타났다? 시조새. 시조새와 익룡의 차이는 뭐니? 다리가 아닌데 저 맞출 수 있어요. 꼬리가 있고 잠시만요. 시조새는 못 날아? 다 날아요. 근데 시조새하고 익룡의 차이는 뭐야? 날아다니는 공룡이. 조류. 새잖아, 새. 새. 꼬리? 아니, 그거는 익룡은 파충류고 시조새는 조류야. 맞아요, 그거. 그 시조새하고 익룡을 구분해줘야 돼, 알겠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조새가 자 나타났습니다. 쥐라기 말인 시조새가 출현했어. 네. 자, 그럼 백악기에는 자 이제 암모나이트나 공룡 얘네들이 이제 쇠퇴하면서 멸종하죠. 그래서 백악기 말에는 공룡의 멸종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공룡의 멸종할 때 가장 크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운석하고의 충돌. 운석하고 충돌하면서 그 다음에 자 포유류는 트라이에 처음부터 생성이 됐어. 출현이 됐어. 근데 백악기 말에는 영장류가 출현한다. 그러니까 영장류는 뭐야? 침팬지, 원숭이 요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자 얘네들이 이제 신생대 때 이제 영장류에서 이제 인류가 나오게 되지. 인류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 근데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에서 이제 인류가 이제 오게 되고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멸종이 되고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중생대 때입니다. 왜? 이거 언제 외워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달달달 쓰면서 외우고 백지에다가 다시 쓰고 외우고 반복해야 돼. 여기가 제일 어려워. 왜냐면 세세하게 구분한 다음에 하나씩 다 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섞여서 나오잖아.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섞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된다. 지구과학은 초반만 외울 게 이렇게 많아요? 그냥 지구과학 전체를 다 암기예요, 암기.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암기는 여기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식의 암기는 없지. 그래요? 좀 쉬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암기가 좀 편하지. 뒤쪽은. 이 다음부터는 이제 좀 편해지지. 그러니까 바다 들어가면서부터 좀 편해지지. 그럼 우리 이제 바다 한 다음에 이제 우주 들어갈 거거든. 자, 신생대. 자, 지금부터 약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신생대야. 지금도 신생대. 자, 신생대는
전체적으로 팔레오기하고 네오기하고 제4기가 있었잖아. 그래서 팔레오기하고 네오기는 온난했어. 온난하는 얘기는 뭐냐면 빙하기가 없어. 근데 제4기에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이 됩니다. 알죠? 그래서 현재는 제4기예요. 그 제4기고 간빙기에 해당이 돼요. 자, 중생대 때 이제 어떻게 돼? 판기하가 분리가 되면서 대륙이 형성이 되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 바다와 대륙의 분포가 만들어집니다. 알죠? 그래서 바로 이제 대서양이 확장이 되고 인도양이 확장이 돼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충돌하면서 알프 산맥이 만들어지고, 대륙판끼리 충돌하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판과 인도 대륙판이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고, 알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디야? 신생대 말기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자, 이게 이제 그림이 주어지거든. 그래서 뭐 중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막 나오잖아. 그럼 일단 중생대는 합쳐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고생대하고 신생대 때 대륙 수륙 분포를 봤을 때 얘가 고생대인지 얘가 신생대인지를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그 우리 지구 있잖아. 지구 대륙 분포하고 비슷한 것이 바로 신생대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찾으란 말이에요. 순서를. 자, 생물 봅시다. 자,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때는 파충류가 거의 다 멸종했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파충류가 거의 다 멸종했어. 그래서 그 공룡의 후손이 바로 뭐냐면 조류야, 조류. 공룡의 후손이요? 공룡의 후손. 그러니까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의 그 중간 형태야.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되는 과정이 거기에 익룡이 아니라 조류란 얘기야. 시조새. 그래서 익룡은 멸종돼서 없어지고 시조새에서 조류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시조새는 파충류의 특징과 조류, 새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이거.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조류도 번성했고, 자, 이 조류는 파충류가 조류로, 자, 살아남은 파충류가 조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시식물, 침엽수, 자, 얘네들 이제 번성하면서 지구 같은 어떤 식물 생태계를 이루고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화폐석, 팔레오기, 네오기는 화폐석이야. 팔레오기가 화폐석, 예. 팔레오기야, 팔레오기. 그리고 제사기가 바로 메머드, 표준화석. 그러니까 메머드는 요즘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 거대 포유류는 여기는 없을 거란 얘기야. 크게 포유류가 생기다가 거대 포유류는 제사기 때 이제 나오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번성하니까 초원을 형성하기. 그래서 초원을 형성하기 때문에 대형 포유류가 번성하는 거야. 먹을 게 많아지니까. 그리고 대형 포유류는 초식이다. 육식이 아니다. 왜냐면 잡아먹기에서 육식 동물은 크기가 작고 날렵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초식 포유류는 어떻게 돼? 거대 포유류, 메모드 같이 대형 포유류가 나오는 거는 덩치를 커서 육식 동물한테 이제 방어하고 대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크기가 큰 쪽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차례의 빙하기, 그리고 간빙기가 나타나면서 빙하기에 의해서 메머드가 자, 멸종이 됩니다. 그리고 제4기의 인류의 조상. 현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호모 사피엔스. 자,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오, 이해 됐니? 예. 막 뭐 번지냐? 빠졌어요. 자, 네 뒤통수 2번 나왔다. 화면 3번 나왔다.
자, 우리가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그래서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확인했어. 네.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지질시대 동안은 이제 대멸종이 5번 정도 나타나. 알지? 5번. 그래서, 자, 고생대 때 3번. 중생대 때 2번. 알지? 그래서 고생대 때 3번, 중생대 때, 중생대 때 2번, 신생대 때 없었어. 자, 그러면, 자, X축은 이제 지지시대고, Y축이 이제 우리가 육상 말고 해양 생물. 자, 이 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물을 분류할 때 개, 문, 강, 목, 과, 소, 종이거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자,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여기에서 이제 과거든. 어쨌든 간에, 자, 과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생물이 다 많다는 얘기고, 과의 수가 적다는 생물이 적다는 얘기야. 알지? 그래서, 자, 이 과의 수가 한 번 뚝 떨어집니다. 1차 대멸종. 자, 여기 가서 또 한 번 뚝 급격히 떨어져요. 2차 대멸종. 자, 과의 수가 급격히 틀어지죠. 그래서 요 3번째. 뭐라 그래? 여기를 우리는 페른기 대멸종이라고 그러지. 지금 이제 3번은 중생대로 쳐요. 아니, 고생대 말. 아, 고생대 말. 고생대 3번이네요. 고생대 3번, 중생대 2번. 그리고, 자, 4번째 대멸종 잠깐 나타나고 5번째, 여기가 이제 공룡의 대멸종이지. 자,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대 대멸종을 빙하기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고생대 대멸종에서 1번과 2번은요, 빙하기입니다. 알지? 네. 그래서 빙하기의 영향을 받아서, 자, 해수면 낮아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지각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화산 활동이 있을 거고요. 자, 2번째는 빙하기가 왔고, 그러니까 운석 충돌. 자, 요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자, 페른기 대멸종은 판게야. 판게하고, 자, 우리가 운석 충돌도 얘기했지만 판게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 대폭발이야. 화산 대폭발.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멸종이 일어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째. 여기에도 이제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화산 폭발. 그래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제 중생대 때, 그러니까 중생대 때 대멸종은 빙하기가 없단 말이야. 고생대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빙하기, 알지? 그리고 5번째는 공룡의 대멸종이야. 그래서 소행성 충돌하면서 화산 폭발하면서 공룡이 대멸종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끝이네? 끝이네?